2021년 4월 16일 금요일 아침 7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영상 기록을 좀 남겨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 무지개 도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름은 그 김윤아 님을 알고 있는데, 이분 나이가 원래가 78 정도 돼요. 78 아니면 77 정도 되는데, 이분이 지금 저 강원도 주문진에 계시면서 나름대로 그 유튜버를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작년 딱 1년 전에 4.15 총선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에 이야기하셨어요. 이분이 바실리아 TV 조슈아 씨보다도 먼저 이야기했고, 아마 김윤환 씨, 그분이 김윤환 씨고, 김효건 씨하고 우리 하늘공의 김효건 씨도 아마 그 비슷하게 이야기했어요. 두 분이 제일 먼저 그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하여튼 이분이 그 좀 이렇게 좀 많이 앞나가 좀 앞질러가는 그런 것이 있어요. 많이 앞질릅니다. 저보다도 앞질러, 저보다 훨씬 앞질릅니다. 그러니까 샨사댐이 막 터진다고 막 계속 터지겠지만은 지금도 그런 보도가 있죠. 그런데 이분은 이미 터졌다고 그 발표를 많이 하고, 중국 공산당이 CCP인데 이게 이미 뭐 망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좀 많이 앞질러 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좀 귀담아 들어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분에 대한 평가를 아직 조금 유보하고 있으면서 조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분의 방송은 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딴 게 아니고, 내 왜 기록 영상을 남기려냐 하면은, 이분이 그 머리 스타일이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그러니까 무지개 색깔로 해가지고, 머리가 또 뭐야, 일반 여성 머리도 아니고 이렇게 막 좀 머리를 많이 길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 머리를 싹 잘라버리더라고. 그게 이제 오늘이 16일이니까 15, 14, 13, 12일인가 아마 이번 주 월요일인가 그래요. 그때 이제 머리를 치고 이제 이렇게 좀 남자의 정상적인 머리가 좀 됐지. 이때까지는 머리를 길었다. 장발 비슷하게 말해. 예수님 예수님 머리라 그러나 그런 머리에다가 이제 물감을 들이고 있었는데, 그 머리를 싹 잘라버리더라고. 그리고 이제 모자를 쓰시고 그래 놓던데, 하여튼 그런 내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잊어버릴까 싶어서 내가 영상 기록을 남겨봅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이 이제 그때가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끝나고 난 4월 8일 날 아침에 내가 그때 택시를 좀 타고 출근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버스가 좀 늦게 왔어요. 아주 좀 드물지만은 늦게 오면은 경전철을 그 다음 경전철을 타야 되거든요. 5시 43분 말고 그 다음에 이제 5시 한 50분에 오는 그걸 타게 되면은 그 새물버스를 놓친다고. 그러다 보면 전송버스 택시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그 택시를 타고 딱 가는데 그 택시 기사가 그래요. 4월 8일 날 아침이야. 그러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뭐 일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는데, 그분이 먼저 이야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만, 이거 저게 서울에는 오세훈이가 되고 부산에는 박형준인가 이 사람이 되고 이러니까 뭐 속이 시원하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래서 이제 서울에 그 허경영 총재님도 나오셨는데요. 내가 그랬더만은, 그분이야 뭐 공약이 너무 뭐 허황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 공약 사람 뭐 이런 거 저런 거 떠나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공약을 너무 이렇게 막 하니까
신뢰성이 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택시 기사가.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 그 가장 그 아주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미국에서도 그걸 다 알아보고 있고 앞으로는 그분이 반드시 대통령이 되실 분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말았어요. 말고 이제 또 어제 말고 어제가 15일이고 14일 날 14일 날 수요일이지. 그러니까 14, 15, 16, 14일 날이네. 14일 날 수요일 날 저녁에 퇴근하면서 내가 여기 잘 아시는 어떤 분을 이제 그 내가 상수도 사업 본부 있을 때부터 그분을 잘 알아요. 이사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서로 이제 내가 수도 사업소 있을 때 뭐 아주 친절하게 뭐 일을 했습니다. 진짜 아주 뭐 조그마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쪼매난 일들이 다 모여가지고 큰 일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쪼매난 거 사소한 거 하나라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이제 뭐 수도에 대해서 잘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퇴직하고 난 다음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 이사님한테. 그러면은 내가 퇴직을 했어도 뭐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나름대로 알려주고 서로 잘 지내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찍은 그 동영상도 보내고 또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동영상도 보내고 이러는데 이분이 잘 안 보시는가 봐요. 보니까 저 지금 말라놨습니다. 저 어제 벌써 말라놨어 보여. 예예. 이분이 동영상을 잘 안 보시는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 이제 모든 문제는 그 뭐냐 좀 성의 있게 잘 안 봐서 이제 모든 문제가 생겼다고. 허경영 총재님의 그 유튜브 강의도 정성껏 안 봐서 모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뜨문뜨문 보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무슨 뭐 영화를 한 프로 보더라도 그 좀 아주 뭐 난잡한 영화야 그렇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제 이렇게 좀 볼만한 그런 영화를 볼 것 같으면은 그 뭐 제작자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영화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심의를 기울여서 영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 좀 정성스럽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모든 그 영화의 의미를 좀 이제 캐치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보니까 동영상을 내가 보내준 동영상을 제대로 안 보는가 봐요. 내가 한 것도 있고 또 딴 분이 한 것도 있고 내가 좀 주위에서 좀 보시라고 몇 번 보내는데 뜨문뜨문 보시는가 봐. 그래가지고 아래 하는 이야기가 또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허경영 총재님은 좀 이렇게 좀 공약이 좀 너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좀 허황한 공약을 하신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죠.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투표를 해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의식이 이제 싹 바뀌어 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찬성으로 이어지고 이거 이제 표로 이어지려면은 이어지는 일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4월 1일 날 영상 기록을 남기는데 4월 1일 날 그때 송교님께서 유세를 이제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3월 25일부터 선거운동이 되지만은 25일부터 31일까지는 3월 25일에서 3월 30일까지는 총재님께서 야외에서 이렇게 유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고 4월 1일부터 하셨는데, 물론 3월 28일 날 그때 현대백화점 앞에서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있는데 본격적으로 한 거는 4월 1일부터 하셨다고. 그런데 4월 1일이 아마 내가 볼 때는 거기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4월 1일이 그렇지 목요일 맞아요. 그런데 그날 그 유세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4월 2일하고 4월 3일이 금요일 토요일이었는데 사전 투표를 하시라고 하셨어요. 그걸 내가 딱 들을 때 이게 좀 이상하다. 사전 투표는 이거 완전히 그 조작 선거 하기가 쉬운데 왜 이걸 하지 마라 그래야 될 건데 왜 하셨나. 그리고 이번 선거의 승패가 사전 투표에 있다. 그래서 사전 투표를 반드시 해라고 그 강요를 하셨다고 허경영 총재께서 반드시 하셨어요. 내가
영상 기록에 남기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대통령이 되시고 세계 황제가 되시는 거는 틀리고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무슨 뭐 기록을 좀 볼 일도 있고 또 이걸 근거로 해서 책을 쓸 수도 있고 모든 이 자료를 편집해 가지고 또 이렇게 좀 하나의 기록을 좀 남길 수도 있고 이래서 내가 영상에 남기는 거예요. 4월 1일 날 분명히 그 이야기 하셨다고. 사전 투표 4월 2일 날 3일 날 하시라고 하셨다고. 그러면은 그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번 선거의 성패가 사전 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더라고. 그 말 들은 사람들은 사전 투표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투표권자 같으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사전 선거 했을 거예요. 사전 투표 했을 겁니다. 총재님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전 투표에서는 물정이 아주 뚜렷하게 부정선거한 것이 거의 뭐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이 좀 허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이 이제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이 4.7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국민들이 다 깨달아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아래 하는 말하고 이제 일치가 되는데 그래요. 지금 2018년도죠. 2018년도에 그때 그 지방선거가 있었을 때에 18년도 19, 20, 21, 22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전국의 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시의원, 구의원들이 거의 95% 이상이 민주당이라고. 그 당시에 2018년도에 그때 지방선거 할 때에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싱가포르에서 아마 회담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회담하기 전부터 한 언론에서 한 2달, 석 달 동안 떠들었다고. 계속 떠들었다고. 그러니까 이 세계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지. 북한의 이제 최고 이제 실권자하고 미국의 최고 실권자하고 이게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전에 그 클린턴 이 사람이 나 카터가 북한을 방문한 적은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퇴임하고 난 이후에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갔지 현직 대통령으로 간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기 굉장한 그 뉴스거리가 돼가지고 언론, 신문 여기서 TV에서 한 3개월간 떠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은 말이에요. 거기 이제 민주당을 그냥 그대로 막 압승을 이제 그 TV, 신문 하여튼 언론을 통해서 그것을 국민들이 계속 봤으니까 그냥 그 민주당으로 전부 다 이제 압승이 됐죠. 그 당시에 된 사람이 이제 오거돈이 하고 박원순이 하고 한 사람 죽었고 한 사람은 지금 이제 성 문제로 이래 가지고 재판 받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 지금 이런 보궐선거 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좀 지금 현재 또 뭐 현재 오거돈이 하고 박영준이가 된 것도 LH 사건으로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이렇게 신문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그 영향을 받고 국민들이 했는데 지금 앞으로 오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야 된다고. 이 틀을 내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큰 틀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아주 큰 틀이라고 하고 하는 것은 우주의 질서가 지금 바뀌는 그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과정. 이 틀을 봐야 된다고. 이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갈 때 우주의 이제 주인공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한국에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이 전 세계를 바로 잡는다. 이것이 선천 성자들의 총 말씀의 결론인데 그 말씀에 응해서 허경영 총재님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없지. 아주 극소수의 몇 사람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이런 틀로 보면은 크기 아주 큰 틀이고, 그 밑에 있는 틀로 보면은 미국,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에 한 200여 개국이 있는데 미국의 영향을 우리가 굉장히 받아요. 지금 미국의 지금 현재 금년에 모든 그 언론에 대해서는 부정선거를 밝히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곧 복귀하는 문제, 지금 라나 회장님이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또 힐러리가 지금 뭐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이런 것도 계속 보도가 되는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지금 보도하는 것은 EBS단 말이에요. 미 비상 방송 시스템, 요것을 가동을 해서 이제 가동을 할 때 미국에 있는 기존 모든 언론들은 스톱! 꼼짝 마라 말이에요. 딱 중단시켜버리고 비상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실체를 바로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참 재미가 있겠죠. 그 중에 그 내용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카발들의 그 실체도 알려주겠지만은, 카발들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미 대통령 선거에 있었던 부정 문제, 이것을 또 트럼프가 잘 알고 있고, 민경우 의원이 트럼프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하기 전에 문제 다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4.15 총선인 결과가 이제 작년에 1년 전에 있었던 4.15 총선의 부정, 또 일주일 전에 있었던 4.7 선거의 부정이 또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밝혀지는데, 진짜 언론이 이제 그때 되면은 바로 서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도 바로 서게 되고, 이것을 주구장창 떠들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가운데에서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실상이 바로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돼요. 떠오르는 태양이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그 백오수 TV인가 이게 보니까 어떤 그 점을 치는 여성이 말씀하시는데 아주 점을 잘 치더라고. 무당들의 세계도 상당히 무시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것은 영적인 그런 세계를 다루시는 분들인데, 그분이 아주 용하더라고 내가 볼 때. 보니까 요거는 뭐냐, 장기표 선생님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 딱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그 책도 냈지만은 자기가 떠밀려서 된 거야. 그러니까 허경영 총장님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계를 통일해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리라는 그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그래 오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문재인 대통령은.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은 또 그것을 또 떠나서라도 인간적으로 봐더라도 초등학교, 지금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내 미래의 꿈은 대통령, 세계 대통령, 이런 것을 목표를 딱 세우고 절대로 허튼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딱 그 목표점이 정확하고 그것을 향해서 한평생 그렇게 바른 길을 걸어오셨던 분인데,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할 때까지도 전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자기가 이제 한번 대통령 하면 돼야 되겠다 생각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사후에 이해찬이 지금 민주당 대표도 하셨던 분이죠. 국무총리도 하신 그분이 대통령 좀 되라고 쉽게 말해서 바람을 넣은 거야. 넣고 이래가지고 그 술도 이렇게 막걸리도 많이 마시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간에 거기에서 이끌려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현재 자기가 상당히 그 심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거운 이제 갑옷을 입었는데 이것을 벗어내는 것도 힘들고 입고 있는 것도 힘들고 지금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자기가 전혀 생각지도 않게 운명에 이끌려서 지금 했는데, 그 직책이 지금 너무나 무겁다 이 말이야. 무겁는데 이것을 벗어나는 것도 힘드는 거야. 지금 다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 세상이 왜 이래 힘드냐고, 딱 시대 태서형이라는 그 노래가 지금 시대의 흐름을, 시대의 좀 지금 대한민국의 정세를 바로 알려주고 있단 말이야. 너무나 힘들단 말이야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힘들어요. 오늘도 이제 오늘 보니까 우리 2021년 4월
오늘이 16일인데 지금 아마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사표를 내고 새로운 국무총리가 될 것 같은데 누군가가 되겠죠. 뭐 김부겸이가 될지 누구가 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제 정세균이는 이제 자기가 대권에 좀 나와보려고 이제 그만두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지금 힘들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힘들고 또 누가 힘드느냐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힘들어요. 지금 구속 수사 수감된 지가 4년이 넘었지요. 지금 몸무게가 내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39kg라고 그러거든. 얼마나 힘드냐고. 또 누가 힘드느냐. 이재용이도 힘들어요. 뭐야 그 복막염이 이제 돼가지고 맹장염이 안에서 터져가지고 충수가 터져가지고 지금 수술해가지고 말이에요. 어제 다시 서울구치소로 다시 이제 들어갔다 하더라고. 힘들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힘들고 이재용도 힘들고 박근혜도 힘들고 이렇게 녹화하는 나도 힘들고 이 세상이 다 힘들단 말이야.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딱 그 노래야. 그 외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힘들어요. 이 힘들 때 진짜 고난에 지금 고난이 아주 심한 상태라고 지금. 그리고 아까 그 백오수 TV에 그 나와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지금 4월달 음력 4월달이면은 이제 양력으로 말하면은 5월달 정도 되죠. 지금 오늘이 3월 음력으로 오늘이 한 3월 5일쯤 되나 모르겠는데 앞으로 약 한 달 뒤 오늘이 4월 16일이니까 약 5월 한 10일쯤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양력으로 한 5월달 조금 들어서 가지고 음력으로 4월달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뭔가가 이제 이렇게 지금도 힘들지만 모든 것이 이제 더 힘들어진다고. 그와 동시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는 또 조금씩 열리는데 여하튼 미국에서 이제 비상방송 시스템이 터지는 거 하고 그리고 그게 주 내용이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부정선거가 이제 좀 밝혀지게 되면은 지금 저 오세훈이는 거기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지금 서울시장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 지금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고민정이하고 오세훈이하고 붙었는데 사전선거에서는 고민정이가 이겼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거든. 그래서 그 오세훈이가 그걸 뭐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알았다 하더라도 용기 있게 나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장기표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김해 을에 출마를 했는데 이분도 그 부정선거의 희생양이라고. 이 사람도 거기 4.15 부정선거가 없었다면은 당선이 됐었을 그런 사람이라고. 그것을 그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요. 사전선거에 이제 조작된 그 수치가 있다고. 그걸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장기표가 선생이 그 당선이 됐었어야 될 사람이라고. 근데 그분이 장기표 씨가 내 하는 말이 그거라고요. 문재인 그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가 2017년 대선 전에 문재인 후보가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그 이유 10가지를 자기가 아주 소상하게 설명한 게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도둑놈을 최순실이라고 하는 도둑을 한 사람을 데리고 있었다면은 문재인이 밑에는 제2의 최순실이 100사람, 1000사람 있다 그랬다고. 이번에 그 저기 국민의힘의 그 저 김종인 씨가 이제 그만뒀는데 이 사람은 이혼 집정제로 해가지고 대통령의 꿈이 좀 있는가 본데 하여튼 이 사람이 얼마 전에 그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이번에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 할 때 보니까 당원들이 말이에요. 오세훈이를 좀 도와가지고 이 사람이 서울시장에 당선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당권이 어디로 흐를까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역 말해서 진짜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중에서 정말 사심 없이 국민을 위한 사람이 참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 여하튼 허경영 총재님이 그 33가지의 공약을 좀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볼 것 같으면은 정말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어떤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또랑을 치면서 가재도 잡아가지고 결국 가서 그 가재를 잡아서 국민들을 이렇게 먹여주는데 거기에다가 신경을 쓰신다고. 그래가지고 33가지 공약이 나왔어요. 군대 문제 하나를 딱 본다 하더라도, 야, 이 군대 문제를 해가지고 말이야, 이것을 딱 그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딱 전환함으로써 결국 가서는 국방비를 절감해서 결과는 뭐냐? 국방비 절감해서 그 국민들한테 그 배당금을 준다. 이거라고. 그리고 교육제도, 한국 교육제도에 보니까 이건 진짜 안 되거든. 이 대천재를 둔재로 만드는 이 교육제도, 이 결국 가서는 뭐냐? 교육혁명의 결론은 뭐냐? 사교육비를 절감한다 말이야. 절감하는 거. 절감하게 되면 결국 돈을 직접 주진 않지만 그 간접적으로 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수능제 폐지를 하고 말이야. 수능제 폐지를 해서 결국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거거든. 그래 준다는 거다 말이야. 도덕혁명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 가족 사망 시에는 말이에요. 그 총재님께서 아마 진짜 그 국민들의 모든 그 애로사항은 다 들으시는 분 아니냐고. 직접 그 장례식에 가셔가지고 눈떠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광경을 다 이렇게 목도를 하신 분이니까 가족 사망 시에는 대통령의 조화와 그 금일봉 1,000만 원의 이제 위로금을 준다. 이것도 그 피눈물 나는 그런 현장을 직접 보고 그렇게 만든 거라고. 하여튼 뭐 모든 현상을 보면은 그것을 국민 배당금으로 연결시켜서 이제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역력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정인태 교수가 애민 사상이 강하다. 참 그런 것이 느낀다 이렇게 하는데 나도 참 진짜 요즘 보니까 좀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은 사실이고. 하여튼 내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하지만 산모가 말이에요. 애를 놓을 때는 그냥 웃으면서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참 옥동자를 놓는데 허경영 총재님이라고 하는 이 옥동자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출산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허경영 대통령님의 출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상고를 우리 전 국민들이 지금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고. 너무 욕하지 마세요. 나는 그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문지향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은 아주 나는 좀 진짜 뺨이라도 때리고 싶다고. 왜 대통령을 그리 욕을 하느냐고.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하다 보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온갖 구종물 그런 뱀, 독사 이런 그 새끼들이 몰린단 말이야. 그 옆에 또 마찬가지라. 오세훈이 옆에 밀어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다 거기서 똥물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구들이 새끼들하고 또 똑같잖아 말이야. 그렇게 자기가 대통령이 내설면은 그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 그렇게 욕을 하지 말라고.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가 떠밀려 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란 말이야.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현재 고통스럽고 상고를 치르고 있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재용 씨도 비명을 지르고 박근혜 대통령도 비명을 지르고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지금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데 이 상고를 겪고 있다고. 그것은 허경영 총재님의 대통령 되시는 그 상고를 치르고 있는데 일단 옥동자가 태어나는 순간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 모든 아픔은 싹 잊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노래를 좋아해요. 그렇게 보면은 심수봉의 당신밖에 난 몰라 그 노래가 있어요. 모든 이 슬픔이 다 사라진다고. 혹시 저 작업부 네. 상은